그거는 형한테 한번 싸대기 맞아야 돼. 그런 얘기 하는 새끼들. 나의 현실을 받아들이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거지만 나는 내 동생이 만약에 지금 나이 40 엄마라도 되는 사람의 유전자 반이라도 들어갔잖아. 여자 나이가 20살이기 쉽지 않잖아. 네가 무슨 왕이야? 내가 왕이어도 그럴 일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국제결혼을 얘기하시는구나. 근데 오늘은 한 가지 내가 좀 더 얘기하고 싶어. 30에서 40이 이렇게 오버랩 되어 있는 우리 남자 동생 친구들을 중심으로 할 수 있는 얘기일 것 같은데 느낌 되게 다르거든. 19에서 20살 갈 때는 야 이러면서 가겠지만 29에서 30으로 넘어갈 때는 아이고 이러고 가겠지. 그러면 39에서 40으로 넘어갈 때는 어떨 것 같아? 느낌이 좀 다르다고. 생각이 좀 많아지겠지. 내가 지금 만으로 44, 12월이 생일이니까 만으로 45가 되겠지 그때. 근데 한 대여섯 살 정도 차이 나는 내 동생이 있었다면, 남동생이 있었다면 지금 38, 40 전후쯤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든단 말이야. 내가 만약에 그 친동생이 있었다면 그 나이 때가 상당히 인생에서 고민도 많고 무슨 얘기를 내가 해줄 수 있을까? 하다못해 나도 40을 넘어갈 때 국결, 이민, 애가 넷이고 이런 걸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름 비즈니스 할 것도 풀어놓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이 40 넘어가면서도 굉장히 생각이 많아지고 굉장히 고민이 많아졌어. 나이가 지금 37, 8, 9으로 40을 바라보고 40, 41, 2, 3을 찍고 있다. 결혼 안 하고 애도 없고 이혼을 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고 직장에서 내가 원하는 만큼 승진을 못하는 경우 있을 거고 비즈니스를 했다라고 하더라도 100% 성공하지 않을 수도 있고 생각 많아진다. 고민 많아진다. 고민이 안 될 수가 없겠지 당연히. 일단 먼저 자기 스스로를 자기 스스로에게 루저라고 얘기하지 마. 또 반대로 저는 루저 아닌데요? 괜찮은 것 같은데요? 그것도 생각이 없는 거야. 저는 지금 39이지만 결혼 안 하고 혼자 살고 직장 다니고 이렇게 사는 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요? 그것도 되게 생각이 없는 거라. 그럼 혹시나 내가 성공보단 실패에 가까운 루저로 분류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스스로에게 패배의식은 절대 갖지 말라. 그런 패배의식과 자격지심은 일단 내 인생 사는 데 있어서 도움이 안 돼. 차라리 지 잘난 맛으로 전 되게 괜찮았는데요. 아무 생각 없이 단순하게 있는 게 차라리 내 인생에 더 도움이 될 수 있어. 그리고 나이가 19이든 29이든 39이든 49, 59가 됐다고 하더라도 자기 인생을 잘 살아나갈 수는 있어. 이런 건 있겠지 확실하게. 인간이라는 동물의 신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신선도는 떨어지겠지. 19보다는 29, 29보다는 39. 19은 너무 안 익었고 29보다는 39이 당연히 신선도가 떨어지는 거고 49이 당연히 더 떨어지는 거겠지.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라고. 먼저 우리 이거부터 생각하자고. 지금까지 내가 생각했던 대로 안 되잖아? 앞으로도 네가 생각했던 대로 잘 안 될 거야. 왜냐? 내가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문제의식과 그 문제를 풀어나가려고 했던 방법이 잘 안 됐기 때문에 앞으로도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과 앞으로도 풀려고 하는 방법은 안 되는 방법이야. 굉장히 멍청한 방법이야. 내가 직업, 교육, 직장, 연애, 결혼, 비즈니스 되게 많았잖아, 그지? 근데 지금까지 잘 안 풀렸다면 앞으로도 안 풀 확률이 되게 높아. 왜냐면 잘 될 거면 처음부터 잘 됐을 거거든. 이런 사람들이 있어. 아직 시간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요? 시간을 좀 더 노력하고 공을 들이면 잘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해서 잘 안 되는 거야. 그렇게 될 것 같지? 한 5년만 더 하면 크게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주변에 여자들도 따르고 저도 건강도 찾고 돈도 생기고 행복할 것 같은데요. 그게 아니라고. 그렇게 될 것 같았으면 벌써 됐어야 돼. 30대의 성공. 절대 그런 착각을 하고 살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것들에 대한 인식을 좀 할 수 있어야 돼. 내가 지금 38, 9이지만 내가 조금 몇 년만 조금 더 하면은 모든 게 다 따라올 것 같은데요. 모든 게 다 안 따라간다니까. 그게 쌍팔년도 방식이야. 쌍팔년도 사고 방식이야. 요즘 그거 안 돼. 왜냐면 보통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경험하고 한 것보다 주변 환경은 훨씬 더 빨리 변하거든. 그러니까 안 된다고. 저도 지금까지 안 되는데 앞으로 갑자기 잘 된다고? 아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그래서 이건 우리가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돼. 최선은 아니겠지. 그렇다라고 해서 최악도 아닌 거야. 그럼 뭐냐? 최선은 아니지만 우리가 차선이 있을 수 있고 최악은 아니지만 차악이 있을 수 있어. 우리 보통 정치인들 뽑을 때 차악 뽑잖아. 이놈이나 다 최악인데 그나마 덜 최악인 놈 뽑는 게 차악이잖아. 최선은 아니지만 최악도 아니라고. 이 차선과 차악 어딘가에 있는 거라고 지금. 그건 일단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야. 내가 최선도 아니고 최악도 아니다. 차선과 차악 중 그 어딘가에 있다. 이 정도를 받아들일 수 있고 인정해야 돼. 그게 내 인생에 더 도움이 돼. 거기서 자꾸 목리 부리고 집착, 히스테리 부리고 그러면 안 돼. 그 시간이 없어. 그럴 인생을 그렇게 낭비하지 마. 이렇게 해봐. 먼저 내 상태를 점검을 해봐. 점검. 두 개 나눠볼까? 내적으로 외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보란 말이야. 먼저 외적으로라도 한번 점검을 먼저 해보면 외적으로 제일 중요한 게 일단 건강이야. 어떻게 보면 되게 참 좋은
좋은 시간이 될 수도 있어. 나의 상태를 점검해보는 좀 시간을 가져보라. 내 건강 상태를 좀 정확하게 한번 다시 체크해볼 필요가 있어. 그 나이 때 되게 중요하거든. 38, 9, 40, 41, 2, 3 이때 되게 중요하거든. 내가 생각지도 못한 나의 신체적인 문제도 발견할 수 있고 빠른 대처나 해결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어느 정도의 신체 나이를 가지고 있는 것들도 내가 또 확인할 수 있고 되게 좋은 시간이 될 수도 있어. 나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위 내시경하고 대장 내시경하고 이런 것들을 했다고. 건강검진 되게 중요해. 원래 그 시기에 무조건 해야 되는 거든. 나를 했더니만 뭐 위에는 헬리코박터 균이 있고 큰 문제는 아니라고 하는데 대장에 용종이 3개인가 있어갖고 그걸 뗐다고 하더라고. 근데 그게 대장암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용종이라고 하더라고. 약간 좀 대장 내시경이 뒤로 들어가는 거라서 좀 민망하긴 하지만 굉장히 건강에 되게 중요한 거야. 나는 이제 좀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비뇨기과 검진을 반드시 받아보라고. 그래서 성기능에 문제가 없는지 내가 생식 능력이 괜찮은지 정액 검사도 다 받아보고 내 정자 상태가 어떤지도 확실하게 확인해보고 이런 것들을 또 확인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거를 내 스스로가 적극적으로 체크하고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 건강 상태를 왜 확인해야 되냐면 내 건강 상태에 따라서 앞으로의 내 인생의 계획이 달라진단 말이야. 내 사고방식도 달라지고. 내가 검진을 딱 받았는데 내가 시한부 인생이야. 췌장암이 발견됐고 6개월 1년밖에 못 살아. 그러면 또 내 인생의 계획이 달라질 수 있단 말이야.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 아니면 내가 위암 초기지만 수술해서 내가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다. 그러면 내 직업도 바뀌어야 되고 내 환경도 바꿔줘야 될 때가 있다고. 내 건강 상태 때문에. 이게 19살은 이런 걱정 안 해도 되는데 39이 넘어가는 그 시점에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건강 문제야. 되게 중요한 거야 이게. 내가 건강검진 했는데 뭐 눈에 문제가 있다든가 귀에 문제가 있다든가 전체적으로 나의 건강 상태에 대해서 검진을 반드시 해줘야 된다. 왜냐면 내 인생 자체 플랜이 바뀌어. 불치병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다른 계획을 실행하다가 한참 잘 되다가 발병이 돼갖고 큰 문제 생기면 어떡할 거야. 그거는 다 소용없는 거야. 다 필요 없는 거야. 그냥 가면 끝이거든. 그래서 먼저 그걸 확인해봐야 돼. 그 다음에 외모도 좀 확인해볼 필요가 있어. 우리가 20대 초중반 30대 초 뭐 이런 것만 생각하고서 그때 외모가 그대로일 거라고 우리가 착각하고 살 수도 있거든. 30대 후반까지 가고 40 넘어가기 전에 내 외모도 한번 정확하게 체크해 볼 필요가 있어. 더 이상 옛날에 그 반짝반짝임이 아닐 수 있거든. 남자들 같은 경우에 탈모도 많이 생기고 옛날에는 막 역삼각형의 여자들로 치면 S라인 몸매일 수도 있지만 지금 니들 거울 보면 샤워할 때 거울 보면 스몰 D라인이야. 팔다리 얇아지고 배만 나오고 이럴 수도 있거든. 그럼 전체적인 것들에 대한 외모도 의식하고 고민하고 한번 거울 봐봐. 많이 달라져 있어. 주름살이라든가 피부도 예전 같지 않고. 알잖아. 상처 하나만 나도 금방 안 나요. 이게 일주일씩 가. 그리고 대부분 스타일이라든가 외모가 더 구려지면 구려졌지 더 세련돼지고 되게 좋아지고 그런 경우는 생각보다 없어. 본인이 그렇다라고 착각할 뿐이지. 멘탈도 마찬가지지. 정신과를 경험해본 사람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나 같은 경우에는 또 우울증 때문에 치료도 받아본 적도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멘탈에 대한 점검도 한번 할 필요가 있겠지. 왜냐하면 내가 예전만큼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호르몬의 이런 영향 때문에 이상하게 막 눈물도 많이 나고 이상하게 슬퍼지고 극단적인 생각도 막 하게 되고 여러 생각 되게 많이 들 수도 있거든. 정신적인 건강에 대해서도 한번 점검을 받아볼 필요가 있어. 그 부분은 이건 하나 알아두란 말이야. 버티고 참는 건 무조건 오래 못 가는 거야. 오래 못 가는 거를 하는 걸 우리가 버티고 참는 거라고 하는 거야. 내가 지금 무언가에 대한 고민, 생각, 현실 이런 것들이 내가 지금 버티고 있다, 참고 있다라는 느낌이 든다면 그건 100% 사고나. 내가 뭔가를 참고 있는다는 느낌이 든다면 그거는 문제가 되는 거야. 밖으로 털어내고 치료받고 털어내야 돼. 참고 버티는 건 마지막은 어떻게 끝나냐? 망가지는 걸로 끝나는 거지 뭐. 살아있으면야 다행인 건. 그럼 뭐냐? 나는 만약에 내 동생이 이 앞에서 그런 이렇게 지금 살아왔고 지금 나이가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간다라고 그런다면 내가 방금 얘기한 것처럼 먼저 금방 효과를 볼 수 있고 아주 직관적으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뭐냐면 첫 번째로 외모란 말이야. 외모 스타일이야. 뭔가 내가 조금 그러니까 여자들은 좀 빨라서 약간 좀 분위기 안 좋으면 뭐 커트도 하고 화장도 바꾸고 옷도 사 입고 그러잖아. 근데 남자들은 그런 거에 좀 둔감하거든. 근데 난 첫 번째로 권하고 싶은 건 뭐냐면 내가 조금 생각도 너무 부정적으로 빠져 있는 것 같고 냅두면 죽을 것 같고 뭔가 잘 안 풀리는 것 같고 지금 나이 39인데 고민도 많고 이게 뭐지? 흔히 얘기하는 노총각이라는 단어로 분류되어 있어서 내가 그쪽에 들어가 있는 것 같고 답도 안 나오고 이럴 때일수록 내 동생이 만약에 그렇잖아? 제일 첫 번째로 나는 권하고 싶은 건 뭐냐면 무조건 먼저 외모하고 스타일부터 변화를 줄 것 같아. 이거는 단순히 미용실 한번 갔다 오고 옷 한번 사 입고 뭐 이런 정도의 수준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그리고 니네가 만약에 지금 한 38, 9살 정도 되고 거의 40 가까이 됐으면 신용카드 없는 사람 없고 어느 정도 통장 잔고 없는 사람 없을 거야. 없으면 뭐 빌려서라도 하는 건데 전문가를 찾아가라. 그리고 지금 다니는 그 미용실 원장님
그건 그냥 나쁜 년이야. 끊어, 거기. 바꿔. 외모나 스타일에 대해서 컨설팅 해주는 전문가들이 있어. 그분들하고 컨설팅 계약을 해갖고 돈 100만 원이든 200만 원이든 과감하게 투자해. 그건 전문가들이 봐줄 거야. 내가 가지고 있는 외모의 기본 성분을 가지고서 내가 어떤 옷을 입고 어떤 머리를 하고 어떤 안경을 하고 신발은 뭘 신고 다 잡아줘. 전문가 컨설턴트한테 맡겨. 그건 진짜 과감하게 1, 200만 원 투자라고. 그 돈 아끼다가 평생 지질이 궁상으로 살아. 돈이 아까운 게 아니야. 컨설팅 비용이 한 1,000만 원 되던데요. 1,000만 원까지는 난 소비해서 괜찮다고 생각해. 그 정도 가치는 있을 것 같아. 왜냐? 사람이 외모에서 오는 자신감이 반 이상이야. 아닐 것 같아? 기본적으로 내 외모를 바꿔놓고 내 마인드 자체를 자신감 상승 수치로 만들어 놓고서 생각을 하지 않으면 지금 이렇게 무슨 대화를 하든 무슨 글을 읽든 무슨 강연을 듣든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백날 그거 듣고 이거 얘기해봤자 답이 안 나와. 소주 한잔 먹고 욕하고 잘 거 안 된다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투자해서 내 이미지나 외모 컨설팅을 받아서 외모부터 바꿔. 필요하면 있잖아. 성형외과 가서 탈모 수술 같은 거 받고 안경테 바꾸고 이미지나 외모에 대해서 정말로 전문가들이 있어. 365일 그것만 고민하는 전문가들이 있다고. 잘 못 찾아. 일본 AV 배우들 품번은 잘 찾더만. 이미지 컨설턴트를 뒤져. 투자해. 그 전문가들한테 나를 맡기고 내 이미지를 바꿔. 일단 외모 안 바뀌면 그 다음 얘기가 안 돼. 거울 보면 짜증 나잖아 벌써. 냄새도 나고. 일단 그렇게 해놓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만약 그랬다면 그 다음은 이걸 거야. 자, 뭐 우리가 생각을 이렇게 한번 해보자. 이미 내가 신제품보단 중고에 가까울 수 있고 내가 지금 막 들어오는 신선한 야채보단 하루 지난 야채가 될 수도 있어. 유통기한이 되게 길게 남은 것보단 유통기한이 짧게 남은 경우도 될 수도 있다고. 일단 그건 어쩔 수 없어. 그거는 물리적인 나의 신체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어. 그건 일단 받아들이자고. 오케이. 그럼 우리가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해봐. 상품이라고 한번 생각해보자. 예를 들어서 동네 마트를 갔어. 우형 마트가 동네 마트야. 내 집 앞에 있는 아파트 앞에 있는 우형 마트를 갔다고 생각해보라. 그걸 우형 마트에 가서 마트에 딱 들어가자마자 원래 제일 잘 나가는 물건이나 제일 잘 팔리는 물건들이 전시되어 있겠지. 제일 잘 나가는 물건 제일 잘 팔리는 물건들의 브랜드를 봤더니만 브랜드 이름이 20대, 30대 초라고 써 있어. 제일 잘 나가니까. 그래서 가게 주인한테 아저씨한테 물어보는 거지. 사장님, 여기 30대 후반 브랜드 40대 초코 그거 나온 거 없어요? 그러면 사장님이 그러겠지. 그거 잘 안 나왔네. 그거 잠깐만요. 한번 뒤로 가서 한번 찾아보겠다. 그거 지금 물량이 없는데. 이러시겠지. 느낌 와 무슨 말인지? 근데 이 생각도 한번 해보라고. 그럼 작은 동네 마트에서는 그럴 수 있어. 근데 굉장히 이마트 홀세일 센터나 코스트코 같은 데 한번 가보자고. 그럼 코스트코 같은 데 어마어마하게 큰 대량으로 여러 종류의 상품을 갖다 놓는데 마트를 한번 가보자고. 그럼 거기 가면 20대 초를 막 팔렛으로 막 쌓아놨겠지. 이렇게 막 저기 무슨 건물처럼 쌓아놨겠지. 30대 초까지도 잘 나가니까 잘 보이는 데 놨겠지. 거기 직원한테 물어보는 거야. 30대 후반 브랜드랑 40대 초라는 제품은 혹시 있나요? 그거요. 저기 그 뒤에 가면 있어요. 거기 뒤에 가면은 거기 다 있어요. 라고 얘기해 줄 수 있겠지. 그럴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럼 이제 가서 보면 앞으로 나와 있진 않지만 물건은 있는 거야. 당연히 30대 후반이라는 브랜드의 물건이 40대, 50대 후반이라는 물건보다는 많이 있겠지. 그 브랜드가 조금이라도 더 잘 나가니까. 하지만 그걸 찾는 사람이 아직도 있을 수 있고 그거를 공급하는 사람도 있고 그거를 소비하는 사람들도 아직도 있긴 있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봐야 돼. 작은 연예 시장이라고 하면 할수록 답이 없겠지. 공급도 소비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갖다가 상품으로 얘기해서 조금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끼리 편하게 얘기하자고. 고급스럽게 얘기할 게 뭐 있어. 어렵게 얘기해봤자 알아듣지를 못하잖아. 쉽게 얘기하면 그렇다는. 그걸 나라는 상품이 작은 마트엔 없네? 편의점에 없을 수도 있어. 편의점 가면은 10대 중반, 10대 후반, 20살이란 브랜드가 좀 잘 나갈 수도 있거든. 큰 마트에 가면은 분명히 있다고. 그걸 또 대량으로 구입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 그래서 내가 연예 시장이라는 거에 진입했을 때 뭘 해도 불리한 것 같은데요. 나의 가격도 불리하고 왜냐하면 나보다 더 싸고 좋은 물건들이 많은데요. 연예 시장이라는 마켓으로 봤을 때 나보다 더 싸고 좋은 물건들이 많은 듯하게 느끼잖아. 그치? 그러면 이 나라는 상품을 연예 시장에 내놓기에 경쟁력이 너무 없다라는 생각만 가질 수 있겠지. 하지만 내가 뉴욕에서 있을 때 느낀 건 뭐냐면 우리 60년대 70년대 디스코가 유행했을 때의 그 스타일, 그 60년대 70년대 스타일만 파는 매장이 있었어. 그 시장이 따로 또 있는 거야. 그리고 50대 60대 70대들을 위한 시장이 따로 있는 거고 레트로나 빈티지 시장들이 따로 있지만 지금도 되게 다양했다고. 그럼 내 입장에서는 뭐야? 훨씬 더 다양하고 훨씬 더 큰 시장에 나를 노출시켜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내가 아마존이나 쿠팡에서 막 검색하는데 최상단에 검색되는 건 뭐야?
다 브랜드가 20대, 30대 초라는 브랜드야. 그러면 30대 후반, 40대라는 브랜드 찾으려면 되게 많이 내려가야 돼. 근데 또 올라가는 방법이 있어. 유료 광고로 때려버리잖아? 그럼 최상단 노출된다? 그런 거 같은 거야.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그런 인식을 좀 하고 사고를 좀 그런 식으로 하자고. 그래서 더 큰 시장에 가야 돼. 오히려 더. 20대에는 뭐 경험도 없고 돈도 없고 아직 사회 경험도 별로 없어갖고 뭐 사업을 바로 시작하거나 이런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수 있어. 물론 똑똑한 친구들 모여갖고 스타트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벤처 캐피탈 회사는 바보가 아니거든. 그러면 30대 중후반까지 내가 일에 매달렸고 사업에 집중했어. 그럼 잘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겠지. 안 됐을 경우에는 빨리 정신 차리고 접고 회생 절차를 밟아 나가면 되는 거고. 잘 됐을 경우에는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무슨 노력을 해야 될지, 내가 버는 돈의 목적을 어디다 둘 것인지에 대한 좀 고민을 깊이 있게 해야 될 필요가 있겠지.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내가 얼마든지 내 직장, 뭐 이직, 퇴직, 내 직장의 변수가 굉장히 많을 수 있고 어떤 배우자를 만나냐, 내가 어떤 자식이 생기냐에 따라서 어마어마하게 내가 바뀔 수 있는 변수에 대해서 각오를 해야 될 거고. 지금 많이 백수라면 일자리가 없진 않아. 내가 하고 싶은 일자리가 없어서 그렇지. 근데 30대 후반 40대 초 브랜드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만약에 직장이 없다라고 한다면 나의 기초 생계를 위해서 하기 싫은 일이라도 해야 되는 거야. 일자리가 없긴 왜 없어?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없어서 그런 거지. 그 일이 하기 싫은 거지. 일자리가 왜 없어? 근데 내가 얘기하는 건 그 부분인 거지. 30대 후반 40대 초까지 갔는데도 내가 제대로 된 일자리를 갖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앞으로도 힘들거든.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냐면 내가 뭐 하고 싶고 안 하고 이건 문제가 아니야. 닥치고 지금 가서 일해야지 이거. 그건 뭐 말할 것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연애 시장을 내가 크게 쓰라는 얘기를 이렇게 얼핏 들으면 아 국제 결혼을 얘기하시는구나. 근데 오늘은 한 가지 내가 좀 더 얘기하고 싶어. 국제 결혼도 연애 시장을 넓게 쓰는 방법론 중에 하나인데 내 브랜드 자체가 지금 30대 후반, 40대 초반이라는 브랜드를 달고 있잖아 지금. 내가 그래서 아까 비뇨기과 가서 나의 생식 능력이라든가 건강 상태에 대해서 체크를 꼭 해봐야 될 거라고 얘기했던 이유는 뭐냐면 건강한 정자 생식을 못하는 경우도 은근히 많아요. 어떤 분들은 비뇨기과 갔다 와서 내 정액 검사해서 내 정자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아서 불임인 경우도 있어. 남자들도 장담할 수 없어. 그리고 정자 수도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될 수 있고 그게 안 좋은 몸하고 건강한 몸하고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정자수 개체수가 달라. 그러면 그게 점점 좋아질 것 같아? 점점 나빠지기만 한다고. 죽을 때까지. 국제 결혼 좀 알아보면 형 나도 장가 갈 수 있지 않을까 형? 아니 그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생각해. 나는 이제 어떻게 만나든 상관없다고 생각해.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많다고 했으니까 내 동생이면 난 대놓고 이런 얘기도 할 것 같아. 주변에 보면 오히려 더 한번 이혼했던 여자분 그 다음에 아이가 있는 혼자 사는 여자분 싱글맘들 한번 고민을 같이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내가 연애 시장 마켓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할 때 싱글맘 같은 경우에 굉장히 좋은 나의 연애 대상이 될 수 있어. 싱글맘 같은 경우 결혼을 안 했는데 싱글맘일 수도 있고 결혼을 했다가 이혼해서 싱글맘일 수도 있지. 난 개인적으로 싱글맘도 굉장히 괜찮다고 생각해. 왜냐면 기본적으로 그분들은 가지고 있는 내공이 달라. 애도 낳고 키워봤고 현실에 대해서 어려움이 뭔지 외로움이 뭔지 많이 또 겪어봤기 때문에 나와 함께 좋은 사랑을 만들 수 있고 좋은 가정을 만들 수 있는 명단들이라고 생각해. 진심으로. 정말 특별한 경우 아니고서는 여자 나이가 20살이기 쉽지 않잖아. 네가 무슨 왕이야? 내가 왕이어도 그럴 일 별로 없을 것 같은데 내가 지금 40살인데 20살하고 결혼한다고? 그거는 나이뿐만 아니라 너무 여러 가지 문화, 세대, 언어, 공간 너무 차이가 너무 많이 나. 그러면 30, 35, 40 그 또래에 우리가 만나야 되는데 그때 결혼해서 아이 갖고 뭐 하고 되게 쉽지 않아. 근데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 사고방식만 바꿔봐봐. 아이가 이미 있는 여자인데 나랑 나이가 비슷해. 아니 그렇다고 생각해봐. 우리가 그렇지 않다고 해서 우리가 결혼한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내가 불임이거나 애가 안 생겼을 때 생판 모르는 나랑 유전자 DNA 1%도 안 생긴 0.0001%도 안 섞인 아이를 입양해서라도 키우자는 거지. 아이가 없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이미 아이가 있는 싱글맘이 있잖아. DNA 1%라도 섞이지 않은 아이보다 그나마 내 배우자의 내 아이의 엄마라도 되는 사람의 유전자 반이라도 들어갔잖아. 그게 어디야? 엄마의 유전자라도 있는 아이를 내가 키우는 거야. 내 와이프의 유전자라도 들어가는 아이를 키우는 거야. 아이를 보면서 주변에서 그러겠지. 아유 엄마 닮았나 봐요? 라고 하는 얘기라도 들을 수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도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이 모든 이야기들은 기본적으로 사고방식
인식과 나의 현실을 받아들이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거지만 나는 내 동생이 만약에 지금 나이 40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아이가 있는 사람도 굉장히 좋다. 둘도 좋아. 또 좋지 뭐. 1+1이야. 얼마나 좋아. 나 애 기저귀를 4명 갖거든. 이미 기저귀 다 띈 애들도 있을 수 있는 건데. 그거 얼마나 좋아. 사랑하는 사람도 생겼고 이미 인생과 현실과 경험과 이런 거 다 어느 정도 좀 아는 분이고 경력자고 쉽게 얘기해서. 근데 아이까지 있어. 얼마나 이뻐. 얼마나 좋아. 그런 것도 내가 연애 시장을 다시 들어갈 때 나의 리스트 중에 하나로 리스트업 시켜놓을 필요가 있다. 이것까지 한번 생각을 해보라니. 나는 내 동생이면 그렇게 조언할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갔다 온 사람은 좀 애가 있는 여자는 좀 그거는 형한테 한번 싸대게 맞아야 돼. 그런 얘기하는 새끼들. 그건 잘못 생각하는 거야. 내가 기다리고 때가 오면 플러스가 될 거라는 잘못된 생각. 기다리고 기다릴수록 마이너스다. 지금이 제일 나은 걸 수도 있어. 내 신체 나이와 내 현실이 지금이 제일 상한가라고. 앞으로 내려갈 일지 올라갈 일이 별로 없어. 올라갈 일은 10대에서 20대 올라갈 때 올라갈 일이지 내가 살면 살수록 떨어질 일밖에 없다니까. 내가 다른 영상에서도 30대 얘기들을 좀 많이 했지만 내가 아주 고집 부려서 그걸로 돈은 많이 벌어서 나중에 건물 빌딩 몇 개씩 강남에 빌딩 한 2-3개 생기고 했다고 치자고. 그렇게 되기도 힘들지만 사실은 됐다고 치더라도 내가 그때 50, 60 먹고 혼자 있다. 차라리 그거보다 뉴질랜드의 어느 마을에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그 사랑하는 사람이 운영하는 꽃집에서 둘이서 나름 자영업하면서 월세 내면서 그렇게 사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 지금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거야. 우리 동생들 사는 동네가 어떤 동네인지 알잖아. 봐봐. 잘 들어봐. 이건 내 얘기가 아니라 누군가가 국제적으로 통계를 낸 거야. 찾아봐. 일단 자살률 1위야. 야, 교통사고 사망률은 많이 떨어졌더라. 그거 한 12위인가 뭐 그렇더라. 이혼율 1위야. 친자 확인 불일치 1위야. 사기죄 범죄 1위야. 사기 범죄 1위야, 1위. 막 사기 공화국이라고 기사도 나고 엄청 났어. 잘 한번 생각해봐. 그럼 내가 그 동네에 있거든? 그럼 내가 그 동네에 있으면 내가 그거와 관련돼 있을 확률이 제일 높다라는 거 아니야. 내가 자살과 관계 있을 확률이 높지. 내가 이혼할 확률이 굉장히 높지. 결혼해서 친자가 나와 불일치할 확률이 제일 높지. 그리고 내가 살면서 무조건 한 번 이상의 사기를 당할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지. 이거 내 얘기가 아니라니까. 그냥 확률 통계가 그렇다고. 통계 자료가 그렇잖아. 찾아봐. 그건 무슨 얘기야. 그걸 알면서 그 동네에 있잖아. 살면서 당연히 그런 얘기들이 많이 들릴 수밖에 없어. 나 또는 내 주변 무조건 사기 한 번씩 당했지. 주변에 한 번 건너는 그 형이 아이를 낳는데 자기 친자식이 아니래. 건너 하나는 뭐 이혼은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뭐 나부터도 그렇지만 건너 친구의 동생 누구 하나는 다 자살했잖아. 그런 거라고. 그러니까 생각 잘해야 돼. 그렇게 게을러서 생기는 문제일 수도 있어. 그게 나랑 마음 맞는 사람과 차라리 시골에 살더라도 또 애 하나 키우면서 이렇게 아기자기하게 살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생각도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일 수도 있거든. 직장 생활 해가지고 임원까지 가는 사람이 몇 명이나 돼 있어. 그리고 니들 성생활은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그것도 간단한 문제가 아니야, 그거. 한번 생각해봐. 아니 그렇게 열심히 돈 벌어갖고 우리 같은 남자들끼리 얘기지만 섹스를 안 하고 6개월 버틴다고? 거기에서 자의가 한 번 없었다고? 주말에 갔다 와서 회식 끝나고 와갖고 야동 보고 딸 잡고 푹 자고. 야,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마. 맨날 안마에 오피스에 뭐 키스방에 대딸에 그런 거에 돈 쓰는 거 한번 생각해봐. 한 달에 수십만 원이면 다행이지. 그리고 되게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여자하고 정상적인 관계를 해줘야 돼. 섹스는 곧 배설이다. 이렇게 몸에 배버려. 내 몸을 자위로 길들여버리고 이렇게 해버리면 내 몸 자체가 육체적, 정신적 사랑을 집중시킬 수 있는 모드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쌓이면 풀어야 되란 배설로밖에 안 간다. 자꾸 지루가 생기는 거야. 조루도 아니야. 그때 되면 지루가 생겨. 누군가를 내가 만지거나 누군가가 나를 만졌을 때 내 발기 상태도 충분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내 몸을 만들 수 있어야 된다. 근데 그게 아니라 다른 식으로 나의 어떤 속력을 자꾸 풀어버리잖아? 그럼 내 몸이 그렇게 길들여져. 내가 이성을 만지거나 이성이 날 만져서 그거에 대한 어떤 감정으로 충분히 내가 흥분해서 나올 수 있는 최대치의 발기력을 가져야 돼. 맨날 야동에 자의에 안마에 2차에 내가 내 몸을 너무 소변 대변급으로 내가 취급하는 거라. 그거 별로 좋지 않아. 저도 그러고 싶죠. 상대가 없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모든 인생에 지금 남아있는 모든 여력, 내 가지고 있는 모든 무기와 남아있는 이 에너지 모든 걸 지금 집중 투하해야 된다니까. 그것도 시장 스케일을 더 크게 해서 정신 차려야 돼. 니네 그러다가 나이 50 먹고 안마 기웃거리는 것도 쪽팔려서 잘 못해. 나이 50, 60 먹어갖고 없어 아가씨들도 불편해하겠다. 러브씬의 마지막 씬이 단순 배설이다라고 내 몸이 그런 식으로 인식하게 두지 말란 말이야. 내가 뭐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루저는 아니야. 절대 루저는 아니야. 하지만 루징 it은 맞아. 잃어버리고 있거나 미쳐가고 있는 건 맞아. 그러면 그럴수록 더 눈을 크게 뜨고 내가 아까 얘기한 대로 스타일 컨설팅 받고 외모 싹 바꾸고 외모가 안 바뀌면 사고방식이 안 바뀌어. 생각이 바뀌어야 외모가 바뀔 것 같지. 외모가 바뀌어 생각이 바뀌어.
그럼 생각을 바꿔서 연애 시장의 스케일, 나라는 사람의 인생의 계획에 있어서 적극적이고 긍정적 사고방식을 갖고 새로운 리스트업을 추가하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 나가서 아니 실제로 그렇게 만들어 나가면서 행복하게 잘 사시는 분들 되게 많아. 주변에 찾아보면 있다고. 하여튼 뭐가 됐든 간에 지금까지보다 앞으로 만들 인생이 아직도 많아요. 그렇게. 살 날이 너무 많아서 피곤한 시대 아니야. 더 길게 보면 돼. 더 길게 보는 수밖에 없어. 더 길게 보면 그때 그거라도 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거든. 자, 한숨 쉬지 말고 웃으면서 풀어낼 수 있어야 돼. 당장 그 스타일 이미지 컨설팅 업적도 찾고 거기에 일단 돈 써. 바꿔. 그러면 생각도 바뀔 수 있어. 그럼 화이팅하고 힘내고 응? 할 수 있어. 왜? 대가리 숙이지 말고. 지금까지 그래도 잘해온 거 아니야. 생각 없이 그냥 막 살라고 살다가 뭐 이렇게 된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뭐 사회적인 분위기도 그렇고 뭐 그게 뭐 한두 가지겠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다. 오늘 내가 요 정도까지만 얘기를 해주고 뭐 얘기를 좀 더 듣고 싶어 할 수도 있고 뭐 자기 케이스를 쉐어하면서 내가 한마디 더 붙일 수 있는 얘기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또 형이랑 같이 얘기하고 편안하게 얘기하면 될까. 얘기해. 그리고 댓글 남기고 형이야. 형이 괜찮다고 하면 괜찮은 거야 인마. 힘내고 이 새끼야. 좀 죽긴 뭘 죽어 이 새끼야. 답이 없긴 뭘 답이 없어. 답을 만들어서라도 해봐야지. 형도 고민할 테니까. 힘내고.